정말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S&P 500은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갔고 나스닥은 전고점 대비 18% 하락으로 본격적인 하락장 진입 직전이고 소형주는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은 전고점 대비 10% 하락, 하락장은 20% 이상 하락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해왔고 2월 중순부터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을 추천해오며 3월 초부터 거의 전액 현금 보유를 추천드렸습니다. 2월 중순부터는 주식 비중이 많이 낮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를 참고하셔서 오늘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그동안 공유드렸던 방어 종목이 계속 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월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T모바일 그리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길리어드 사이언스,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들은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현금을 들고 계시거나 금이나 금광을 매수하셨거나 이런 방어주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해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 만에 거의 마이너스 6% 가까이 하락하면서 극심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장기 투자자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단기 트레이더라면 우리는 이미 현금 비중이 거의 100%였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시가에 매수하고 조금 오르면 계속 매도하는 인버스 ETF 전략을 공유드렸습니다. 어제 전략을 참고해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인버스 ETF로 2.5% 이상 단기 수익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숏 포지션을 잡기에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인버스 ETF 진입은 당분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개장과 함께 급락하면서 전고점 대비 12.2% 하락, 본격적인 조정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미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돌파를 2일밖에 이어가지 못했을 때부터 안 좋은 흐름이 보였는데 오늘이 그 결정적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빅테크 위주의 하락이 이어졌고 당분간 시장은 방향성을 잃고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향후 일주일간은 시장이 이 정보를 소화하고 알고리즘이 반영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큰손들이 어떤 방향을 잡을지 확인하면서 우리도 현금을 들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조차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201선을 잠깐 넘었던 건 역시나 가짜 신호였고 방어주들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방어주 위주로 구성하신 분들은 큰 영향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지수도 오늘 개장과 함께 급락하면서 주요 지지선을 완전히 이탈했고 이제 하락장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현재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18%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무려 6% 하락했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날이었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또다시 연속된 급락이 이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방향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형주는 작년 11월 25일에 고점을 찍고 조정이 시작된 이후 2월부터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되었고 소형주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소형주는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왔고 실적도 없이 주가만 오르던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심하자고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개 섹터 중 방어주는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 유틸리티와 헬스케어는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저희가 함께 봐왔던 종목들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극단적인 공포 중에서도 한 자릿수까지 하락했는데요. 거의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입니다. 이렇게까지 과도한 공포가 맞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경제 자체가 무너진 위기라기보다는 관세라는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반응이 격하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불확실성은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상승 가능성도 열리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니 계속 관망하며 지켜봐야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오늘 개파락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을 넘으면 이제 부동산과 채권의 상승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자라고 공유드려 왔는데요. 다만 시가와 종가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TLT는 3월 31일에 매수 포인트가 등장해서 매수했는데 오늘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 이제 저항선을 돌파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금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제 상승세가 끝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아직 네 번째 돌파 지점을 지켜주고 있어서 보유 관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광 관련 주식도 변동성이 심했지만 장 마감 시점에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금광주들도 모두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금의 매수 포인트를 공유드렸고 금광도 여러 번 언급드렸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해지를 하셨다면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라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급락 마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쉬어가는 국면에서는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5년 4월 3일 기준으로 시장의 모든 주요 지수는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월부터 주식 비중을 서서히 줄여왔고 3월 초부터 현금 비중을 80에서 100%의 관점을 공유드렸고 3월 26일 단기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다시 붕괴됐을 때도 위험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줄이셨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다시 주식 비중을 100%로 가져갈 날이 옵니다. 작년에는 거의 2달 가까이 강한 공격적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이거 사자, 저거 사자며 공격적인 전략을 공유드렸습니다. 그런 날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그 전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며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지수 적립식 투자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S&P 500 대비 빅테크 종목들의 수익률 순위에서 테슬라가 3위로 올라왔습니다. 메타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선 건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전히 우리의 팔란티어와 넷플릭스가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관세 정책의 영향도 거의 없고 앞으로 경기가 어렵더라도 구독을 취소할 마지막 보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버텨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빅테크 종목들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은 바로 패스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빅테크 차트를 다 보지 않고 중요한 리더 주식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할 테슬라와 엔비디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매수 포인트가 명확할 때만 따로 공유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장 초반 개파락했지만 종가가 시가보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훨씬 높았다는 것을 통해 많은 자금이 여전히 팔란티어를 지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점을 지키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팔란티어는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먼저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역시 팔란티어와 유사한 차트를 보였습니다. 개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상승 마감했으며 지난 4일간의 가격 흐름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넷플릭스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도 돌파 이후 물론 저점과 고점 간 변동성이 심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돌파 당시의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현재 리더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정말 강하게 상승하려면 단순한 제품 발표나 로봇 발표가 아닌 실적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률과 EPS 상승률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드디어 저점을 깨면서 당분간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회사이고 GTC도 매년 직접 참석하고 GPU도 매일 활용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아직은 애매한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오른 주식과 내린 주식을 각각 5개씩 살펴보면 암젠과 길리어드 사이언스처럼 바이오 종목들만 소폭 올랐고 그 외에는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그 와중에 스포티파이는 1%밖에 안 떨어지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 리더 주식답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리더로 버티고 있는 종목들로는 팔란티어,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이 세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계속 버텨준다면 향후 시장 반등 시 가장 먼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AI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미 매도 신호를 보여준 지 오래되어서 이 섹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번 하락의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하락한 주식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더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단기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 리스트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꾸준히 추천드려온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티모바일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터 린치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의 회사 주식을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티모바일은 제가 오래전부터 고객으로서 이용해오고 있어서 주식을 아주 저점에 매수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 종목으로 넣어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어려운 장세에서도 티모바일은 저에게 수익을 안겨준 고마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오르는 주식이 없는 건 아니며 공부를 통해 이런 종목들을 직접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다루지 못했지만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오늘 역시 상승하며 바이오 섹터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매수하기에는 애매한 자리입니다. 만약 진정한 하락장이 시작되면 반드시 성장주들의 기술적 반등의 시간이 오는데 그 반등이 끝나면서 급락하는 시점이 다시 한번 방어주를 매수할 시점입니다. 부동산 주식 웰타워는 오늘도 약간의 하락만을 보였는데 이는 관세가 노인 대상 시니어 하우징과는 무관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오늘이 힘이 되는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매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알고리즘이 사라고 해서 매수했던 유틸리티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무려 4% 상승했는데요. 모두가 하락하는 장에서 혼자 4% 오른 것을 보며 세상은 넓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식을 단일한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꼭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어주에 진입하기도 애매하고 숏 포지션을 잡기도 애매한 자리입니다. 현재 시장은 관세 관련 정보를 흡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분할 매수는 반드시 지수로만, 그것도 S&P 500 같은 안정적인 지수로만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별 종목은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하락이 마무리되고 상승으로 전환될 때 큰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전략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업 분석에 집중하며 어떤 기업이 좋은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1월부터 금의 매수 포인트, 2월부터는 채권 전략, 하락장에서 유효한 종목들에 대해 꾸준히 공유드렸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꼭 캐치를 하셨길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현금은 꼭 확보하시고 지수 분할 매수를 제외한 개별 종목 투자는 최대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장주도 방어주도 모두 진입하기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관망이 가장 적절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